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CN토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채널원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저와 함께 첫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을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K 전소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뵀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네.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 CN토트 웨비나 첫 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업 툴,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민들이 많으시죠. 관련된 좋은 솔루션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어도비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꼭 필요한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협업 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두 가지가 아주 연동이 되면서 또 시너지가 또 있는 그런 툴들이라고 하니까 또 두 가지를 또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고요. 설문도 조사해 주시면 좋은 경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으로 어도비 사인이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소린 컨설턴트 얘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도비 사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디지털화한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전반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런 전통적인 구조를 이제 혁신시키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용어이죠. 네. 지금도 엄청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은 안 하실 거예요. 의미가 없다. 네, 저런 말은. 이미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많이 갖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리더들이 한 66%가 있었습니다. 이미 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네네. 대답을 했는데 실제 실행 여부를 보니까 네, 현저하게 적은 괴리감이 있네요. 11%. 내 마음과 몸이 따라오는 네. 듯한 느낌이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본인들은 업무 혁신을 하겠다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대차게 이제 도입을 시켰지만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들 업무 방식이랑 맞지 않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서비스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슬라이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애벌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애벌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MIT의 교수가 네.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비교 글을 올렸었는데요. 네. 네, 이 애벌레가 만약에 나비가 된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한 거다. 경우다라고 예시를 들었고 하지만 이제 그냥 애벌레에서 멈춰져 있고 계속 그냥 빠르기만 하다면 네, 그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빨리만 가다 애벌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요. 이제 발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한 단계에 도약되는 건 아닌 네, 거죠. 디지털 전환을 잘못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너 왜 찔리지? 네. 찔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뭔가 심장을 맞은 것 같은. 네, 아, 비유 그런- 좋으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사실 이제 스타벅스는 그냥 카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뒷단에서 디지털화를 굉장히 잘 이룬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뭐 모바일 앱으로 포인트도 쌓고 뭐 사이렌 오더로 이제 그러니까, 사이렌 매장에서 오더. 네,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더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디지털화를 잘 이룬 기업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자료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네. 당신의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이끌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1번이 CEO, 2번이 CTO, 3번이 이제 코비드 19.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코비드 19 그러게요,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디지털화한 네.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네.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아까 그 도표에 있던 것처럼 마음은 하고 싶으나 실제로 네. 실행이 안 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네. 거고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이거를 코비드 19이 네. 네. 확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맞아요. 네. 네. 아,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가트너에서 리더들에게 이제 기술이 전략적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대답한 리더들이 한 87%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술 예산이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리더들이 67%나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디지털화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떤 뭐 옵션이었다고 하면 이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죠?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도비 사인도 사용량을 보게 되면 기존보다 이제 2020년에 한 200%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여튼. 비대면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네. 어쨌든 모든 어떤 계약 문서에 관해서도 디지털화는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빨리 해결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이미 사용 중인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어도비 사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인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한번 이제 어도비 사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럼요. 부분이죠. 어도비 사인의 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이 뭔지 알려드려야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맞아. 건데요. 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도비 사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도비 사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음. 이제 계약 문서를 이 안에서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신자 역할로 이제 여러 뭐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서명자, 생각에는 이제 이 수신자. 어도비 사인이 하는 네. 역할이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상으로 네. 그 다음에 비밀도 유지되고 네. 그 다음에 신뢰성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계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화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장시켜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관리도 하고 관리해주고, 활용하고. 네, 보완해주고, 네, 그런 것들. 요즘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진짜 필요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럼요. 그럼에도 이제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신자 역할에 이제 서명을 하실 분들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서명자, 승인자 뭐 다양한 역할로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뭐 인증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다양한 옵션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정해주시고 갖고 있는 그 계약서 양식 그대로 이제 첨부 파일로 넣어줘서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활용하시면 드리게 되는 해서? 겁니다. 네. 그래서 넣어주면 이제 그대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서명 필드 미리 보기 및 추가해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넣어준 파일을 이제 파일이 미리 보기 여기서 하는 보여지는 건데, 거네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도비는 굉장히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넣어놓은 문서의 어떤 필드 영역들을 다 인식을 해서 이 직접 입력할 양식 필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제 필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바로 발송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이제 서명 문서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넣어준 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이메일 주소 이메일로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이제 검토 및 서명 누르고 문서 확인하시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가이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네. 화살표로 노랗게 화살표도 있는 거 말씀하시는 이 거죠? 부분이 이제 서명 영역이다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여기를 주의해라. 여기 네. 설명해야 된다.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선택했을 때 바로 이제 서명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네, 바로 이제 서명할 수 있도록. 네네네.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뭐 컴퓨터로 하실 때는 바로 이제 마우스로 그리실 수도 있지만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보내서 핸드폰에서 이제 터치로 지정하고 이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연동이 되니까? 네, 바로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지금까지 그러면 네. 아도비 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이었네요.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유연하게 기존 업무와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저런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뭐 서명한다라는 게 사실 그 뭐죠? 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선뜻 이게 안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직접 네. 프린트 해가지고 도장 네. 찍고 사인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미 비대면이 되니까 만나지를 네. 못하니까 그럼요.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가지게 되면 한번 그렇게 몇 개의 사인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피드백 많이 받으시죠? 실제로 이게 써보면 어렵지 않고 또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벽만 기존에는. 넘어서면 네. 그 다음부터는 와, 이 편한 걸 네. 왜 안 썼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자동으로 보관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실 종이 문서는 잃어버릴 맞아요.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나중에 찾아야 되는 그런 그리고 것들이 여러분들 있는 거고. 경험하시겠지만 서로 네. 계약하려면 우편으로 보냈다가 네. 그것도 얼마나 했다가 불편해요. 받았는데 네. 오타가 났어. 네. 그 온 세월에 그거 해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업무와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메일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아웃룩 그렇죠, 많이 사용하시죠. 쓰죠. 네. 여기서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추가 기능 가져오기 통해서 어도비 검색했을 때 바로 이제 어도비 사인 나타납니다. 아, 네. 네. 바로 어도비. 아웃룩이 그냥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웃룩에서 어도비 사인 바로 활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네, 샌드 포 시그니처 해서 바로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등록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뭐 법무팀에서 피드백 받은 어떤 계약서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았을 때 이제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 뭐 저와 이제 계약할 계약 당사자에게 이제 메일 그 서명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로 그 계약서 검토 완료된 것들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아웃룩에서 바로 이제 어도비 사인으로 서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네. 일반적으로 아웃룩에서 메일로 뭔가 문서 첨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첨부 문서를 받은 거를 만약에 이제 아웃룩에서 받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어도비 사이트 들어가서 첨부시키고 네네네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바로 처리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제 어도비 사인 선택하시면 뭐 보내실 분의 메일 주소를 위쪽에 적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내서 바로 이제 문서가 처리되게끔. 그리고 이번에는 팀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션 2에 또 팀즈 얘기할 건데. 네. 아, 거기하고도 연동이 돼요? 네, 팀즈에서도 연동이 되는데요. 네. 팀즈 요즘 굉장히 많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쓰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어도비 사인을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도비하고 MS하고 친하신가 봐요? 굉장히 친합니다. 옆 동네 사세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런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어도비 사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다양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약서 문서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네, 했을 때 네. 뭐 부장님이 그 사인 완료됐니? 서명 물어볼 수 완료됐니? 있죠. 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 사인 페이지 들어가서 누가 했고 안 했고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회사가 정리하는 그 게 아니라. 조직이 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네. 그리고 뭐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거 연동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네, 사인 사이트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 그 어도비 챗봇한테 네, 골뱅이 어도비 딱 하면은 어도비 사인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체크 스테이터스 딱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보낸 문서를 바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상태를. 그래서 뭐 누구는 지금 사인을 완료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상태도 바로 네, 확인할 수 있고. 누구는 아직 사인을 안 했다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야, 사인 안 한 사람 있으면 바로 티 나겠는데? 그럼요.
바로 누가 이제- 사인 안 했어? 저거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팀즈 안에서도 뭐 서명 문서를 보내는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문서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샌드 포 시그니처로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쉐어포인트에다가 기존에 어도비 어떤 사인을- 다른 파일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네, 다양한 파일 포맷들을 그냥 선택해서 한꺼번에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네. 여기서는 이제 쉐어포인트는 이제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등록시켜 줘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안 부분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선택해서 보냈을 때 아래쪽에 보면 이제 물품의 리스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세 설명서도 있을 거고 이게 다양한 파일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이제 완성된 계약서 문서에서는 이제 결합된 문서 형태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시고 나면 이제 완성된 계약서 사본이 이제 이 폴더 안으로 바로 저장이 되는 되고. 거죠. 네. 아, 네. 그래서 누구든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요. 뭔가 이제 메일을 보낼 때 첨부하고 다시 다운받고 뭐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런 프로세스를 다 없앤 거죠. 업무 효율이 많이 네.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만 넘어서면 네.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네. 네.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다. 칼퇴가 칼퇴가 가능하다. 중요하죠. 자, 어도비 사인을 사용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갱신 계약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갱신 계약 때 만약에 이제 작년까지도 계속 연락해온 담당자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이제 혹시 모를 퇴사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첫 번째 담당자는 이제 그 맞는 담당자에게 갔는데 그 다음 담당자가 뭐 이미 퇴사해버린 경우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 탭에서 제가 보내놓은 어떤 서명문서를 선택해서 그걸 이제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제 수신자 바꾸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남기 아, 때문에 그래요? 보안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봐주실 수 업무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확실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저런 게 보내게 실제로 되면 이슈가 많거든요. 그렇죠. 담당자가 네. 뭐 예를 들면 제대로 업무 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업무가 종결이 안 돼, 연이어서 안 네. 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보내놓고도 왜 만료가 안 되는지 이제 보낸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어리둥절할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신자 바꾸기 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특정 문서에 어떤 내용이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계약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문서를 다시 뭐 재업로드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첨부적인 어떤 추가되는 파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첨부 파일을 더 넣어주고 나서 이제 다시 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모든 기록들은 다 내역에 남게 되기 때문에 뭐 누가 보냈고 누가 언제 어느 IP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 문서를 수정했고 이런 내역들도 다 그 이후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계약 갱신하면 언제 어떻게 계약했느니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느니 사실 그런 거 알기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담당자가 퇴사했다 이러면은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네. 다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언제 또 아울러 얘 찾고 언제 그러고 네. 있어요. 다시 보내고 그런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모든 네. 문서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중요한 문서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도비 사인을 하면 히스토리도 남고 네. 문제도 확실히 개런티가 되고 네. 담당자가 퇴사했을 때도 걱정도 없고 이게 들으시는 매니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오너분이나 뭐 이렇게 관리자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품 임대 계약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예시로 들어서 한번 네네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도 뭐 다른 계약을 할 때도 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도비 사인 사이트 내에서 이제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후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본인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필드를 막 넣어주실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눌렀을 때 네. 제가 일단 사용할 어떤 파일을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옵션에서 재사용 가능한 문서로 활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필드 영역만 재사용 가능하게 할 건지 아, 그런 것도 선택할 수 네,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필드에서는 뭐 주소가 입력돼야 되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입력돼야 되고, 어떤 필드는 숫자가 입력해야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 지정해 주시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후에 뭐 다른 계약서를 보내실 때도 아 그때랑 비슷한 내용으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계약서를 넣어주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필드 데이터, 필드 템플릿이라는 그 메뉴가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시고 임대 계약 필드, 네, 필드 양식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장한 그 양식을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바로 이제 그거대로 해당된 필드가 이렇게 바로 네. 이렇게 입력이 되네요. 입력할 네. 수 있게끔 되네요. 그때 저장했던 필드가 그대로 가져와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 늘 쓰는 그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네. 이름이라든지 뭐 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그건 네. 일일이 다 하지 말고 필드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 네, 이 안에서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드를 만들어 놓고 보내시게 되면 그 받으신 분이 서명하고 뭐 정보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엑셀 파일로 내려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필드에 있는 내용들은 따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뭐 어떤 회사는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 따로 입력하고 그럼요. 이런 것들 그럼요. 이제 네,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그럼요. 있는데 직접 다 내려받아진 그 리포트를 가지고 그냥 바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유용한. 그러니까 저는 필드가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네. 활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정보들을 받으시는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네. 뭐 계약서 갱신 이런 거 했는데 그 고객분들한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활용하려면 어떤 형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네. 문의가 오면 네. 그걸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 사례를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다 소개시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야가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몇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는 네. 거니까 혹시 본인의 지금 업무에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게 네. 좋을지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사례인가요? 네, 마지막 오케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점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뭐 만약에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했을 때 네. 다양한 업체의 어떤 물건들을 받으면서 그 업체와 이제 계약들을 많이 활발하게 하시겠죠. 그러겠죠? 이제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기존 업체와 이제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 내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입점 계약서 양식을 올려놓고 그 링크로 그냥 접속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아예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주거나 네,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웹 양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파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수 서명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메일 주소를 아예 이제 안에 넣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뭐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링크에 들어와서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윗부분에 이제 그 참여자 역할이 이제 서명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만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계약서 문서에서 뭐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문서를 누군가 잘못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성되고 나서는 암호로 보호되게끔 미리 설정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저게 이제 보통 뭐 업체 명을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구글 시트라든지 이렇게 네. 뭐 설문 해가지고 네. 링크 보내면 네. 필드 입력해가지고 받고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뭐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뭐 보통 이제 설문조사나 그렇죠. 이런 뭐, 것들로 많이 네네네네네.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계약 문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 형태를 네네네네. 가지고 있고요. 계약서가 완료가 되면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한 어떤 계약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계약-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계약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용권 동의를 받거나 이러실 맞아요, 때도 맞아요. 네, 그러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네, 이런 식의 어떤 링크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 페이지를 뭐 자사 어떤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링크를 전달해서 다른 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서명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뭐 데이터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에 주둔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뭔가 작업할 때는 네. 이거 언제 그분들한테 다 그럼요. 예를 들면 네. 목표를 보내고 하겠어요. 이거를 네. 다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서 와, 좋네요, 좋아. 정리하실 수도 있고. 네네. 확실히 장점이 있다는 걸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네. 뭔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입점 계약이라든지 모든 어떤 계약건들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해외 거래도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도비 사인은 이제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계약에 겁니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런 네. 부분까지 또 개런티를 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산업을 하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도비 사인은 비즈니스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준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다양한 앱이랑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뭐 우리의 지금 비즈니스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과감하게 아니 근데 한번 아까 선택해 말씀하셨던 보시면 좋을 것 것처럼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는 뭐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하면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네. 그 올드한 방법으로 계속 오랫동안 네.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 허들 그 어떤 그 높이만 넘어가면 네.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확 열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계약이 없는 분야가 있나요, 그죠? 중요한 그럼요. 문서를 다루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히스토리도 관리하고 서로 상호간에 보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 이게 어도비 사인이다. 네.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어도비 스탁 매거진이라고 해서 음. 어도비가 이제 월에 한 번씩 이메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인가요? 네, 광고 알겠습니다. 네. 광고로 네.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 어도비 스탁 매거진을 이제 구독하시면 이제 아. 다양한 어떤 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들 그리고 네 꿀팁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송을 해주거든요. 어도비 스탁은 그 영상이나 사진, 일러스트, 템플릿, 뭐 음악 등 다양한 어떤 소스들을 네네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매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웨비나 끝나고 아마 시엔토트에서 이런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거거든요. 네.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세션 어도비 사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계약이라든지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부분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꼭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도비 사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솔루션이고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채널온 TV 안철주입니다. 첫 번째 세션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같이 할 전문가 소개해 드려야죠. 시엔토트의 권영남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엔토트에서 팀즈 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권영남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에 소개해 드릴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입니다. 그죠?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이 협업에 대한 툴, 뭐 화상회의 솔루션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팀즈가 화상회의 솔루션과 약간 차별화가 있나요? 그럼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화상회의만으로는 협업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문서에 관련된 부분에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태스크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파워풀한 오피스 365에 대한 서비스를 팀즈에 다 모아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보다는 좀 더 파워풀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협업 툴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의 기능들, 네, 그죠? 그럼요. 단순히 화상회의 솔루션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미 검증된 기능도 있고 또 새로 출시된 기능들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업무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와 협업 미팅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많은 기업에서 선택을 받아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일 접속자가 2억 명에 달하고 하루에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세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도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부분 사용률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1위 하셨네요. 네, 깜짝 1위를 했습니다. 네. 부장님도 놀라셨어요? 네. 오. 저희는 오. 실무적으로 그 사용률이 많다라고 하는 건 많이 느끼고 있지만 느끼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1위를 할 줄은 네, 통계상으로는 거의 처음 느낀 결과라고. 네. 본사에서도 칭찬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여하튼 간에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1위를 한 거네요. 네, 근데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팀스는 화상회의 솔루션만이 아니라 전체 협업 툴로서 또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1위를 할 만한지?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팀 협업을 위한 모든 기능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팅 및 협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업용 메신저에 대한 기능이라던가 화상회의 기능도 담고 있고요. 네. 협업을 위한 문서를 생성한다거나 뭐 공동 편집을 한다거나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팀의 태스크를 관리한다거나 정보를 취합하고 협업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료들과 음성이나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뭐 필요한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화면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협업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통 뭐 워드,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이것과 유기적으로 뭔가 이게 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럼요. 예. 사용자의 그런 화면이나 UI가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툴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협업 툴이기 때문에 또 익히기도 쉬울 것 같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이렇게 받았을 준비 되셨죠?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라지 갤러리, 큰 갤러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네. 이제 올 8월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이 갤러리 와. 네, 큰 갤러리 보기는 최대 49개의 비디오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팀즈가 여타 제품에 비해서 9개의 비디오 화면만 보여지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완을 해서 네. 더욱더 강력한 미팅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몇 명? 최대는 49명이고요. 49명까지요? 네, 네. 이 기능은 참석자가 10명이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49명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되게 화려하고 진짜 회의가 하는 거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네. 투게더 모드, 이제 함께 모드 기능입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대면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이제 대면으로 협업을 하는 것보다 화상회의에서 협업을 할 때 더 많은 피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함께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네. 회의 시 이제 말하는 사람의 네, 신체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네. 뭐 손을 흔든다거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그런 가상 행동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저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양한 이제 배경 회의를 진행할 때 네.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 화면이 오히려 회의를 방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함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한 공간의 회의실이라던가 네. 교실에서 같이 네. 앉아 있는 것처럼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의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네요. 보기에도 좋고. 네. 아까 그 빅갤러리, 라지 갤러리인가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요, 진짜? 좀 더 집중력 있게 맞아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전 템플릿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공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몇 추가적으로 가지 있고? 올해 말에 뭐 네. 강당이나 커피숍 이런 네, 더 커피숍 많은 좋다. 뷰가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네, 해안가, 네. 캠핑. 네, 네, 넣어주세요.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보기 좋네요, 진짜. 이 기능은 최소 재밌다. 네, 이 기능은 최소 참석자가 5명이 있어야지만 5명 활성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미 출시된 기능인가요? 네, 이미 지금 사용하실 그러세요? 수 있는 기능이세요. 네.
세 번째는 네. 블랙아웃 룸즈라고 하는 소규모 회의실 기능입니다. 어떤 건가요? 이 기능은 유저 보이스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기능이라고 네, 하고요. 네, 네. 네. 이 기능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나 회사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토론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다 같이 또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시면 조별 모임. 그렇습니다. 토론하고 또 다시 발표해야 되는 네, 그런 네, 네, 네.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팀즈 미팅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소규모 조별로 분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고요. 아.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초기 미팅으로 돌아오게 다시 하는 미팅 끝난 다음에 기능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네. 저는 이제 이 기능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기능의 시작은 일반적인 팀즈의 미팅과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요. 네. 상단에 보시면 블랙아웃 룸즈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현재는 출시가 아직 안 됐고요. 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조회 개수, 즉 블랙아웃 룸스를 몇 개를 만들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2개로 선택이 되도록 했고요. 아, 소규모 그러니까 조별 모임을 2개를 만들겠다. 네네. 오케이. 그래서 구성원들을 랜덤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네.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2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룸이 2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네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룸 1, 룸 2로 되어 있는데 좀 알아보기 쉽게 룸에 대한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른 회의에 배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 이 모임 싫어. 그럼 이조 싫어. 네, 바꿔줘야죠. 아, 바꿔줘야죠. 아, 관리자 그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태도 가능한가요? 강태도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아직 안 거여가지고 돼서? 저희도 테스트는 강태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네, 분위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블랙아웃 룸스에 대한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 버튼으로 이제 진행 중이다. 회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됐다라고 하는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관리자에서 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모임 이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끌이? 네, 그래서 이 조별에 대한 어떤 미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진행을 하겠죠. 예쁘다, 이끌이. 네. 이끌이는 이제 각각의 부장님도 오늘 웨비나에 이끌이. 그렇게 네. 되겠네요. 네. 이끌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이끌이는 이제 각각의 소규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의 진척률이라던가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블루룸에 들어간 화면입니다. 아, 네네. 같이 얘기를 하고 네. 다시 이거는 이제 그린룸에 들어가서 네네. 진행하는 네네. 내용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날 무렵에 네. 각각의 소규모 회의실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끝나간다? 네, 그렇죠. 끝나간다? 끝나간다, 마무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나운스먼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를 종료를 하고 이제 다시 원래 회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남은 회의를 토론하고 이제 회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학교나 회사에서도 많이 쓸 기능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모임을 좀 하기 어려웠는데 네네네. 이 기능으로 대체해서 이런 조별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 출시 네, 이 기능은 네. 11월 말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네. 네. 이 기능 이제 진짜 활성화되면 그 사례 가지고 또 한번 웨비나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팀 템플릿 기능입니다. 네. 팀 템플릿 기능은 말 그대로 팀을 생성할 때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생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네. 저는 이제 고객사로부터 팀즈의 템플릿 기능 문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팀즈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분들께서는 팀의 채널이라던가 탭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맞아요. 많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간단한 사용 시나리오로도 활용이 되고 팀 구조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데모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죠. 팀즈의 관리자는 관리센터에서 팀 서식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센터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기존에 없었던 팀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MS에서 기본으로 몇 개의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 제공되는 것도 있고. 이걸 참고해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롭게 만들도록 하고요. 새 서식 파일 만들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템플릿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필요한 설명도 달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템플릿을 이제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지사항이나 업무 보거나 그리고 플래너 그리고 위키 같은 그런 앱들도 추가해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이 템플릿을 이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화면인데요. 사용자는 그냥 팀을 만들기를 할 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CN토트에서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거고요. 이제 이걸 선택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정의되어 있는 뭐 채널이라던가 이런 앱들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팀이 생성이 바로 되게 됩니다. 네네네.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사용자들은 어떤 채널에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팀 리더가 저런 이제 팀스 회의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도 잘 네. 모르겠고, 그렇죠. 또 네. 미팅이나 회의의 어떤 성격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네.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미팅하는 거 있어요. 할 때마다 세팅을 뭐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전 템플릿을 이용하자. 그렇죠. 네, 이제 이게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유용하네요. 같아요. 유용하네요. 네. 다섯 번째는 태스크 앱, 작업 앱입니다. 태스크 앱은 이원화되어 있는 나의 작업들을 한 곳에 볼 수 있는 새로운 통합보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보시면은 나의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많이 쓰고도 있는 툴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진 팀 단위로 이제 태스크를 같이 공유하고 관리하는 네네네. 플래너가 플래너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전에는 이 두 개의 태스크를 각각 서비스에서 따로 봐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하지만 서비스니까. 네, 현재는 태스크 앱으로 통합 보기가 가능해졌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 각각의 앱끼리도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도 되고 그러시나요? 일단은 보기가 가능한 보기가 일단 부분이고요. 네, 가능하고. 유기적으로 연동이라기보다는 한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한 번에 이제 모아서 보아주는 그 허브를 팀즈가 그걸 하고 있다. 그렇죠. 네. 팀즈에서 태스크 앱을 추가하게 되면 팀즈를 통해서 그 앱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의 일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팀스가 협업 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배치가 돼서 음. 여러 직업군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플래너나 투두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현재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데모 화면을 보게 되면 현재는 태스크 앱이 플래너라고 하는 형태로 아이콘이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향후에는 이게 태스크 앱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팀즈에 태스크 앱을 추가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의 투두에 대한 항목과 플래너의 계획 리스트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본다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저거 볼 때마다 다른 앱들 다 프로그램을 그렇죠. 실행해가지고 같이 화면 보기 쉽지 않으니까 네. 팀스에서 그냥 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플래너에서 제공이 되는 공유 계획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한 그런 플래너 기능도 역할을 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생성한다거나 네. 생성해서 이 작업에 대한 할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켓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그런 플래너의 기능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입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또 플래너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서 안 해도. 그냥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럼 보시면 보여주기만 되고요. 하는 기능은 아니네요. 실제로 여기서 작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플래너의 여러 보기 형태들도 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게시판이라던가 차트 형태로도 야, 그리고-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따고 오면 팀스만 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팀즈의 이제 보라색 화면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그래요? 겁니다. 네. 와, 이거 락인 거가 굉장히 큰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나의 태스크 리스트에 보면 개인의 작업 목록과 그리고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플래너의 태스크도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팀즈의 어떤 태스크나 이런 것들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웃룩에 웹용 아웃룩에도 태스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어떤 중요 메일을 받는다거나 업무 지시를 메일로 받을 경우에 그거를 태스크에 넣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웃룩 웹용 아웃룩에는 현재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웹용 아웃룩에 태스크 앱을 선택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태스크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
일정이 다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정으로 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그 그냥 부분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네, 일정이 추가가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추가된 나의 투두 작업 항목은 팀즈에서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편리하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일로 뭔가 이렇게 업무 관련된 뭔가 있으면 그걸 또 일일이 또 쳐가지고 그쵸. 여기다가 또 작업에다가 투두에다 리스트업하고 스케줄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드래그 드롭으로 다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태스크들을 한 번에 보고 네. 이제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스크 앱의 아이콘이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또 출시가 된 건가요? 출시가 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고? 현재 아이콘은 플래너 모양으로 표시가 플래너 모양으로 돼 됩니다. 있다. 네. 이제 태스크라는 이름은 바뀔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네. 커스텀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네, 이건 좀 이건 제가 뭐예요? 네. 좀 많이 흥미롭게 보고 있는 기능 중에 네네네네. 하나인데요. 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발표자의 얼굴이 이제 비디오, 참석자의 발표자를 위에 표시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웨비나 화면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자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표시하게 되죠. 네, 그러면 네. 참석자들에게는 이제 회의자의 얼굴이 같이 보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돼서 같이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발표자의 표정이나 손짓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네, 네.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그러겠네요. 돼요. 그러겠네요. 단순하게 이제 그 슬라이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출시 전인가요, 이거는? 네, 이것도 올 한 말쯤에 12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그냥 쏟아지네요, 기능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 기능도. 7번째는 네. 회의 요약 기능입니다. 네. 저희가 팀즈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출되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녹화한다거나 뭐 음성으로 녹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채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유하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내용이 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요약해주는 디테일 탭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생성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를 빠르게 얻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따로 정리할 필요 없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요약 링크는 아웃룩의 일정에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연동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보통 이제 회의하면 그 회사의 이제 막내들이 그죠? 그렇죠. 정리하고 네.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맨날 보고하고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회의했던 것들 쫙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냥 전달할 수 있다. 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거 보면 마치 내가 참석한 것처럼 다 그렇죠. 느낄 수 있다. 네. 참석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이제는 빠져나올 그래요. 구멍이 없는 거죠. 네. 안 왔다고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성도 네. 야 진짜 비대면 환경에서 최적화된 앱이네요. 이것도 이제 연말에 출시되는 기능이고요. 네, 맞습니다.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팀즈를 통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게 아, 그래요? 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팀즈를 통해서 웨비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하셨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덜덜 떨면서. 네. 네. 오늘 잘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네. 진행하게 되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웨비나를 위해서 EDM 업체를 통해서 EDM을 만들고 발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DM을 통해서 참석자들의 참석 여부를 받고 그렇죠. 웨비나를 또 진행한 다음에 네. 웨비나의 참석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맞아요, 작업들이 맞아요.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팀즈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벤트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도 팀즈에 보낸 네, 메일을 네, 통해서 네, 받을 네, 수가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웨비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분석 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내 대규모 회의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네. 고객 행사, 뭐 웨비나 네. 행사 이런 것들을 추가 비용 없이 유용하게 좀 활용이 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뭐 먹고 살아요? 네. 팀스에서 이런 기능을 넣어 난뭐 먹고 살아?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 기능이긴 그러네요. 한데요. 네. 아 근데 외부에 주로 이제 웨비나 하면 이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건데 그분들이 팀스를 깔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요. 이제 팀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익명으로도 접속해서 네, 네, 바로 네, 네. 이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이제 됩니다. 간단한 외부 세미나 같은 경우는 팀즈로 바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EDM 보내고 초대해가지고 세미나하고 분석하고 뭐 그쵸. 이제 고객분들 팔로우하고 이게 팀즈에도 된다. 그럼요. 야, 이건 협업 툴을 넘어서는 기능인데 이거는. 그렇죠. 다양한 협업의 시나리오를 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네.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이나 뭐 영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꽤 흥미로운 기능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웨비나 툴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기본적인 UI들이 되게 익숙하니까 훨씬 그렇죠.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 네. 이거는 기능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직 출시가 전이고요. 네. 연말에 기능이 출시가 돼요. 연말에 난리 나네. 네. MS에서 최근에 네. 최신 기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소개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초전이네 오늘 웨비나가. 나오면 이제 나온 기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한번 또 웨비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째는 쉐어포인트 홈 사이트 기능입니다.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그전에는 협업의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팀즈와 통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 사이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앱 이름과 아이콘을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트라넷 아이디를 반영하도록 사용자 정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팀즈가 되는 거네요. 우리 회사만의. 그렇죠. 로고도 네. 바꿀 수 있고 커스텀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네. 그럼요. 그리고 앱의 다단계 탐색을 통해서 네네. 사람들이 포털이나 팀 커뮤니티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사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회사 운영에 포털 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팀즈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쯤에 이 기능이 3월 출시가 달쯤에. 될 예정입니다. 네.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니에요? 기능들 지금? 천천히 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네. 한꺼번에 푸는 거 아니야? 이 기능은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러네요. 기능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왜 누구나 이제 자기만의 어떤 홈처럼 커스텀할 수 있으면 더 그렇죠. 애정이 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네. 승인 앱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무를 보면 다양한 승인 절차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부 보고를 위한 내부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의 공식 서명이 필요한 승인들이 있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승인들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과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서 좀 추적 관리가 어려울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능도 팀즈에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팀즈에서 승인 앱을 추가하게 되면 직접 승인을 만들고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즈에 채팅을 입력하는 위치에서도 만들 수 있고 채널의 대화에서도 승인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네. 바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승인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만 네. 누르게 되면 하나의 승인 절차가 끝나 버리는 거죠.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앞서 설명드린 어도비 사인과도 네네.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요? 올 하반기에요. 그래서 네. 화면을 보시면 여기 네. 프로바이더를 어도비 사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이제 어도비 사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뭐 그래요? 이런 파일이라던가 승인자를 선택해서 바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간단한 거였지만 이제 실제 공식적인 사인이나 그렇죠. 뭐 계약서 네. 외부하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 조직 그렇지. 어도비 사인이 그런 기능들이 다 제공하니까. 그럼요. 조직 내부하고 외부 사람들과 이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또 거죠. 팀즈에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테마가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예뻐지는 거네요. 아, 예뻐지는. 그럼요. 네. 네. 예쁘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36 제품 전반에 걸쳐서 네네. 플루언트 UI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플루언트 네. 디자인. 웹용 팀즈의 아이콘과 테마가 플루언트 UI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플루언트 디자인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여러 플랫폼 앱 간의 UI를 일관되게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UI나 이 컬러 같은 게 이제 그 통일성이 있어야지 네, 비슷한 맞습니다. 느낌을 그래서 경험 가질 수 있으니까. 윈도우 10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플루언트 UI 형식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익숙한 거를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여러 플랫폼도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라던가 이런 아이콘 네. 자체가 이제 다 통일화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아이콘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아, 네. 네.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웹용 팀즈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마와 아이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오케이. 딱 보시면 조금 더 간결해진 그런 디자인을 좀 심플해졌나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기능도 11월 말에서 좀 배포가 진행이 되면서 1월 네. 중순에 모두 릴리즈가 될 1월에 또 나와야겠네. 이라고 합니다. 부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럼요. 굉장히 많은 일부만. 네. 팀즈의 새로운 음. 기능은 정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약간 또 오버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풍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장님 매번 공부하셔야겠는데 기능 나올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머리 아프겠는데? 네. 머리 아프지만 또 기분이 좋은 그죠? 그럼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세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아까 소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런 협업 툴 중에서 또 국내에서 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또 단순하게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이 아니라 전반적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서 협업을 해서 아까 보니까 그냥 회사에 가면 팀스 하나만 딱 열면 다 될 것 같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거나 또 이제 팀스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N토토 우리 부장님께 연락하시면 바로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저기 이거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그냥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받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이제 CN토토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팀즈와 오피스 365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반에 걸친 컨설팅이라던가 도입 배포를 포함한 추후 변화 관리까지 모두 다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업에 맞게 또 그걸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건지 운영할 그럼요. 건지 그런 것도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CN토토로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CN토토 웨비나 잘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 받았고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CN토토 웨비나 더 많은 내용으로 풍성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은 애정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계속해서 확 확산은 안 되지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